선수들이 뭐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도 그냥 뭐 좋지 않다고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데 예. 예, 손준영 선수 현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뭐 해왔던 대로 본인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만 한다면은 조금 상위권의 성적이 유지가 되겠는데요. 이번 대회는 오늘부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선전은 3인이 8개조 25점제고요. 후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조 1, 2위가 16강 본선 토너먼트에 합류를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있는 손준영 선수의 국제대회 첫 번째 예선전 경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준상, 박정후, 손준혁 선수 세 명이 출전했는데 사실은 이 손준혁 선수가 작년부터 월드컵 대회들을 출전하면서 월드컵에서 꽤 의미 있는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32강에 예, 본선에 진출한 첫 번째 주니어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사실은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서울 월드컵 대회에서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경험을 했고요. 앙카라, 라스베이거스 2회 연속 최종 예선에 이어서 네 번째 출전 만에 본선행 국제 무대에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손준영 선수입니다. 좋아요. 아, 초구 예, 완벽합니다. 예. 자, 2004년생 만 18세의 나이. 국내 선발전 1위 자격으로 이번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3 때 당구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축구 선수, 센터백이었어요. 네, 축구 선수 활동을 하다가 예, 부상으로 예, 축구를 접고 아버지의 권유로 당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예. 좋아요. 출발 너무 좋은데요. 예, 지금은 약간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충분히 썼어야 됐고 그 두께 안에서 길게 나오기가 살짝 위험했던 공인데 예, 예. 완벽한 스트로크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준현 선수는 클럽에서 40점을 놓는데 25점이 예선전 점수가 좀 쉽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변수가 많다고 상대 선수도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느 실력이 뛰어난 선수는 가급적 이 많은 점수를 통해서 실력대로 가는 길을 원하죠. 이 점수를 적게 경기를 하게 되면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조심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은 2점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손준현. 자, 노란 공의 위치 살짝 빠져 있었고 내공이 구석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2점으로 출발. 자, 이어서 손준혁의 상대 그리스의 셀레 벤타스 선수인데 이 선수의 경기력이 첫 번째 경기부터 제대로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처음 지금 경기를 하는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 지금 경기를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예. 테이블에 대한 적응이 상구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적응을 했고 그리고 1.3이라는 높은 에버리지를 보여주고도 비겨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집중력이 더 살아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바깥으로 돌리기도 가까스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이 선수의 기량이 매우 좋습니다. 예. 저런 각도로 칠 수밖에 없고 저 각도 안에서 사실은 이제 길게 빠져나가는 라인이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의 당점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짧아지게 이런 타고 스트로크를 해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신중한 모습으로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줄지. 일적구를 살짝 옆으로 보내면서 네, 공을 다루는 모습 이 선수도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예. 이거 좀 긴장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회 참가한 24명의 선수 중에 그 UMB 기록상으로는 손준영 선수가 에버리지가 가장 높긴 하는데 우승을 기대해 볼 만한 기록인데 박정호 선수가 두 번째고요. 이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대회 기록이 사실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시합이 열리지 않으면서 정확한 기록이 검증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 이 10대 선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기 기량이 늘거든요. 예. 지금 이 선수들의 현재 기량은 지금 이 시합에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셀레벤타스. 자,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넣어지기는 사실은 초이스하기 매우 힘든 공이었죠. 예. 플리카를 훨씬 더 키웠어야 되는데 공을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가 나란히 첫 번째 공격에서 2점으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손준혁 두 번째 이닝입니다. 손준혁 선수에게 가장 닮고 싶은 선수, 롤 모델을 물어봤는데 김준태 선수를 꼽더라고요. 네, 보통 월드컵도 같이 다니면서 보통 훈련장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예. 단짝이고 김준태 선수에게 당구도 실제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엄청 친하잖아요. 네. 예, 베풉니다. 자, 짧게 들어가야 되죠. 내공을 살짝은 먼저 보낸 다음에 자, 아, 좋은데요. 오, 위험했어요. 살짝 부족했습니다. 아, 득점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내공이 일목적공을 맞고 온쿠션까지 가는 공간 안에서 살짝의 밀림이 보였어요. 예. 네, 그런 밀림을 얻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비슷하게는 흘러갔습니다만 손준혁 두 번째 이닝은 공타. 자, 노란색 공을 수구로 갖는 그리스의 셀레벤타스. 이리저리 둘러보긴 합니다만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예요. 어떻게 풀어낼지. 투 쿠션, 쓰리 쿠션, 공타. 자,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목적공을 어느 정도 두께를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먼저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내공이 그 두께에 의해서 내공의 회전력이 많이 증가해져 버렸죠. 예. 자, 셀레벤타스 선수 역시 이번 국제 대회는 첫 번째 출전. 손준혁 선수가 경험에 비교해서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랭킹도 있고요. 그렇죠. 144위. 전 세계적으로 손준혁 선수의 나이대 손준혁 선수 정도의 기량을 가지는 게 거의 힘듭니다. 예. 그래서 다들 뭐 내심 손준혁 선수를 우승 후보로 꼽고 있죠. 네. 손준혁 3이닝째. 강한 스트로크. 아하. 이게 맞지 않네요. 야, 멋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예. 저런 재치가 이런 어린 선수들의 이 장점이죠. 예. 저 바운딩을 이용해서 짧게 저렇게 노리는 공격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스트로크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멋진 공격을 보여줬는데 예. 아쉽습니다. 자,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성공을 할 뻔했습니다만 살짝 벗어나면서 자, 스코어 2대2. 셀레벤타 선수 모르긴 몰라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과연 나였다면 저렇게 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의문. 옆으로 돌리기. 회전이 네, 살짝 없어요.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이 있고 회전이 많으면 기록에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회전이 많아지고 이 일목적공과 부딪히게 되면 내공이 분리각이 줄어들고 이 안으로 감기는 각도입니다. 네. 그래서 회전을 조금 빼면서 입사 반사각으로 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공인데 예. 회전을 오른쪽으로 본능적으로 많이 주고 저렇게 짧게 빠지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의 분위기 상대 선수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신경전. 옆 돌리기. 자, 리버샌드로 노렸습니다. 예. 회전을 조금 줄였는데요. 네, 아, 좋아요, 득점. 네. 보통 한 세네 큐 서로 보통 큐를 섞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 세네 큐 보통 이닝이 지나가게 되면 이 선수들이 서로에 대한 기량을 어느 정도 느낍니다. 체감적으로. 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조금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선수의 심성, 선수의 마음가짐, 품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상대가 좀 강하다 느꼈을 때 주눅들지 않는 이런 심성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정도 치다 보면은 이 정도 급의 선수구나 네. 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누구나 이제 느끼거든요. 이 예. 선수들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공의 구질을 딱 보면 압니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들이. 그래서 상대가 좀 잘 치는 선수다 느꼈을 때 주눅들지 않고 뭔 더 도전적이고 본인 또 이제 더 기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의 안으로 돌리기 약간의 끌림을 주면서 연속 포인트. 서서히 0점을 잡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손준혁 선수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경기는 대단했어요. 첫 테이블 첫 번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가 1.32로 하이로는 8점.
지금 이 주니어 선수들의 이 전 세계 대한민국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 기량이 제가 보기엔 심상치가 않아요. 이 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당구 인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실내 스포츠로서 이게 이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밀접된 접촉을 하지 않는 스포츠거든요. 예. 이게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실력들이 많이 늘고 이 젊은 꿈나무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개인적으로 당구 쪽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네,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국제 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수준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합들이 열리지 못했고 선수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기간을 움츠리지 않고 본인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선수들이 이제 시합들이 이제 본물 터듯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기회들을 잡아낼 수 있겠죠. 예. 자, 손준혁이 이번 네 번째 이닝에서 석점을 추가했습니다. 지금도 아쉽게 살짝 빠지는 궤적이었고요. 아, 손준혁 선수의 표정. 약간 아직까지 그 앳된 모습은 있어요. 네, 키도 매우 크고 덩치도 매우 좋고 힘도 좋지만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서는 귀여움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묻어나는 그런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구 유니폼, 조끼, 베스트까지 딱 착용을 하니까 정말 성인 당구 선수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자, 회전을 좀 줄여줬나요? 회전, 아, 좋네요. 네. 네. 옆으로 돌리기 길게 성공. 이 자세, 브릿지, 피니시를 보면 이 선수들의 어느 정도의 품질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주니어 선수, 국가대표 주니어 선수들답게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이런 느낌들이 여실히 보입니다. 예. 제가 당구를 사랑해서 그렇나요? 당구 큐를 들고 이렇게 정복을 입은 선수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예. 신사의 스포츠, 예. 매너의 스포츠. 인성 가장 중요하고. 네. 뱅크샷. 투뱅크샷. 자, 부드러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강하면 튕겨져 나가죠. 네. 자, 과연 파고들 수 있을까요? 투뱅크 3. 와. 네. 네.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네요. 지금 이 반드시 뭐 이런 투뱅크 샷은 이제 숫자를 읽어낸다고 되는 공은 아니거든요. 예. 네, 내가 온쿠션이 정해져 있지만 내 스피드에 따라서 온쿠션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그걸 읽어낼 줄 아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데요. 지금 좋아요. 예. 경기 초반의 흐름을 비슷하게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양 선수예요. 손준혁이 4이닝째 석점. 정말 이번 이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이 테이블에 네 테이블에서 경기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지루한 경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셀레벤타스 2점 추가. 사실은 뭐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들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웬만한 선수들이 평균 에버리지 1.0 이상을 상회하는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박빙의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은 25점, 본선은 35점제. 예선전은 후구가 있고요. 본선은 후구제가 없습니다. 무승부가 있죠. 순위를 예. 가리기 위해서. 손준혁. 더블 쿠션 탄력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완벽한데요. 네. 좋아요. 까다로운 공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까다로운 공이었어요. 두께만 맞춰가 되는 공이 아니라 그 두께 안에서 밀림을 계속 만들어 놔야지 1, 2, 3 이후에 뻗어 올라오거든요. 네. 완벽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손준혁. 앞서 2이닝 3이닝째 공타도 너무 살짝 빗나가는 아쉬운 공타 이닝이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손준혁 선수의 컨디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주면서 왼쪽으로 살짝. 정말 살짝 아쉽네요. 예. 거의 뭐
저 정도 이제 빠져나가는 공은 야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회전을 살짝 진짜 0.01mm만 줄이고 당점을 0.01mm만 낮춰서도 들어가는 공인데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쉬워하지 말고 집중력을 더 높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비겨버렸기 때문에 손준영 선수는 혹시나 패하거나 이러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네. 2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데 이 두 선수들이 비겨버렸다, 손준영 선수가 졌다 이러면 이 경기가 곤란해지죠. 매우. 그럼요. 이미 두 명의 선수는 승점 한 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 네. 안으로 짧게. 자, 홍타. 네. 득점 실패. 두께도 좋고 예, 샷도 좋지만 마찬가지로 두꺼운 두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회전의 변화를 읽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셀레벤타스 선수가 손준영 선수보다는 기량이 약간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5이닝째 정도를 지켜보셨는데 네. 벌써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안으로 돌리기 짧게 같은 경우 두께를 더 저렇게 킷을 빼려면 저 쓰는 건 잘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회전을 많이 줘서 좀 속도를 늦춰줘야 되는 공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어서 손준혁. 아하. 손준혁 역시 약간은 좀 어려운 배치가 섰는데 네, 예. 두께가 두꺼우면서 마찬가지로 공에 곡률이 생겨버렸고 그럼으로써 넘어가버렸죠. 예. 경기 초반에 뭐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선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승부. 셀레펜타스의 고민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빗개치기 옆돌리기 대전으로 들어가나요? 바로 들어가나요? 지금 두 개 다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 대전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마음은 더 편할 겁니다. 강한 스트로크 대회전 키스. 네.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자신감이 있으면 정교하게 두께와 속도를 줘서 바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대전은 지금 키스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적구와 쿠션과의 간격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네. 만 18세. 이번 대회 나이 제한은 언더 22, 만 21세 이하인데 이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김행직 선수가 4번, 조명호 선수가 3번을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예, 한 근 10년 동안 이 주니어 무대에서 한국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달리고 있는데 그 계보를 대한민국 선수 3명 중에 누군가가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포인트를 역시나 풀어내고 있는 손준혁. 키스 절묘하게 빠지면서 완벽한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란 것은 이제 이 선수들이 평생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네. 이 주니어 불과 한 3, 4년 동안 나갈 수 있는 대회인데 본인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거칠어요. 예.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야 됩니다. 어깨 힘을 살짝 풀어주고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닝에 한 점을 붙여가는 손준혁. 치자마자 살짝 아쉬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월드컵하고 손준혁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 많이 참가를 했지만 월드컵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손준혁 선수에게 사실은 부담이 없었어요. 네. 떨어져도 누가 뭐라 할 선수도 없고 경험을 쌓으러 나가야 했지만 이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본인도 얘기했지만 목표가 사실은 우승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좀 부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부담을 얼만큼 이제 동기부여로 작용을 시키느냐 아니면 경기력의 재해를 만드는 짐으로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회 국내 팬 여러분들도 손준혁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대회 넘어오면서 많은 형들이 좋은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를 경험한 많은 김준태 선수 같은 선수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셀레벤타스가 이번 이닝에서 타임아웃 한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두콘두께서 완전히 밀어나가면 키스가 관건인데요. 네.
자, 키스 빠졌고요. 길게 돌아 들어오면서 회전. 들어갑니다. 와, 예. 좋은 샷을 보여줬어요.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득점하기 위해서 약간 더 왼쪽으로 맞췄으면 지금 키스였거든요. 지금 예. 일목적공이 완벽하게 코너로 꼽히면서 키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셀레벤타스. 이 선수에게 있어서 16강 본선 토너먼트를 향한 예선전에서는 이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각 그룹에서 한 명의 선수가 상대 두 명의 선수 두 경기를 치르는데 현재 1무. 3초. 아하. 네. 앞서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을 했고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에 급하게 큐를 내봤었던 셀레벤타스. 얇게 맞춰서 끌어내려서 리버스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네, 큐미스가 약간 나고 말았어요. 지금. 경기 시작 이후에 아직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손준혁. 그리 큰 스코어 간격은 아닙니다. 7대5 2점 차. 셀레벤타 선수는 그리스에서 같은 유럽이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힘들게 왔는데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스. 네. 손준혁도 아쉬운 모습. 키스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공인데 키스를 이게 기본적으로 공의 배치가 딱 쓰자마자 저런 키스가 예상이 되는 공이거든요. 네. 그거 누구나 다 배우는 공인데 두께가 조금 어중간했어요. 완전히 두껍게 맞춰서 먼저 보내든가 조금 더 얇게 맞추면서도 일적구를 빠르게 움직여서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컨트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셀레벤타스의 큐 미스가 있었고요.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 선발전 1위 손준혁. 이번 대회 참가 우리 3명의 선수 가운데 고준상 선수가 나이는 제일 많고요. 네. 손준혁 선수가 두 번째, 박정우 선수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유럽 선수들이 유럽인들 자체가 우리 동양인들보다 골격이 큰 편인데 네. 이 선수들 중에 등치는 우리 손준혁 선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키나 여러 가지 신장이나 체격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듬직한 모습. 셀레벤타스 2초, 얇은 두께로 1초. 짧았는데요. 네. 이게 짧게 넘어갑니다. 네. 얇은 두께와 회전을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커브가 일어났고 내가 원하는 두께보다 얇게 맞아버렸죠. 예. 이어서 손준혁 선수의 9이닝째. 쉽지 않아요. 비껴치기 최대한 얇은 두께로 정말 부드럽게 들어가야지 겨우 걸칠까 말까 한 공이고요. 자, 다이렉트로 끌어서 길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끌어서 길게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홈쿠션에서 내 쪽으로 나의 쪽으로 쭉 끌려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충격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금 강했어요. 자, 손준혁도 연속 투이닝 공타로 지나치면서 7번째 이닝부터 계속해서 7점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 자, 이게 5점 이상 중장타가 누가 먼저 터뜨리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 투뱅크 매우 좋은 라인인데요.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칠게 들어가면 안 탈 수도 있습니다. 뱅크샷, 샷 출발. 좋았어요. 풀어내는군요. 굉장히 어려운 배치가 넘어왔는데 그걸 풀어냅니다. 지금 뭐 투뱅크 샷을 읽어내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들어만 간다면 득점이 보장되는 그러한 공이었죠. 예. 아주 잘 파고들었습니다.
스코어 한 점 차. 자, 지금의 배치인데요. 육 초 남은 상황에서 큐를 냈습니다. 아, 예. 그 앞쪽으로 연속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셀레벤타스. 까다로운 공에서 일목적공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직은 조금 완벽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일목적공을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통해서 먼저 보내고 내공은 회전력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게 득점에 유리한 방법인데 득점 위주로 공이 가끔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자, 이번 이닝에 손준혁 선수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초반에 확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정렬을 하고 세팅을 하고 안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하겠죠. 예. 오, 이거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이었는데 어깨에 힘이 지금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두께보다 힘 두껍게 맞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내 공이 먼저 내려오면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공이었는데 이 먼 거리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일단 약간의 스쿼드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내가 예. 준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밀리죠. 네, 그래서 두껍게 맞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셀레벤타스. 길게 올려 보냈는데요. 아, 득점 실패. 네. 이 공은 지금 셀레멘타 선수가 오히려 너무 잘 쳐서 예. 빠졌습니다. 두꺼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두께 안에서도 와 저렇게 이제 상단의 품질, 회전의 품질이 좋아서 짧게 빠지기가 힘든 공인데 너무 샷이 잘 들어갔죠. 예. 연습 테이블이 없고 손준혁 선수가 어제 도착을 해서 이 테이블의 첫 경기 앞서 몇 분 정도 감을 잡아보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네. 반대로 셀레벤타스 선수는 이 테이블에서 한 경기를 치러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좋은 득점. 이 선수들이 지금 평균 에버리지가 1.0은 무조건 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먼저 이제 장타를 뽑아내냐의 문제지 장타를 뽑아내긴 뽑아낼 겁니다. 예.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지. 연속 득점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손준혁. 옆으로 돌리기 좋습니다. 득점. 장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번 이닝. 이어가는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다양한 경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자, 노란 공 횡단샷이 되는지를 보는데 키스를 제거하기가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라인이에요. 예. 이 키스가 지금 뭔가 위험성을 감지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키스가 내공이 먼저 빠질 라인이었고 그렇다고 일적으로 먼저 보낼 라인도 없어요.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네. 자, 되돌아오기가 가능한데요. 되돌아오기도 사실은 1, 2, 3가 딱 맞아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미세하게 노란 공과 쿠션 사이로 내공이 빠지기 딱 좋은 라인이거든요. 예. 자, 타임아웃을 사용하고요. 한번 사용을 했고요. 자, 득점 확률이 높은 쪽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 손준혁입니다. 자, 3뱅크샷. 차라리 3뱅크샷은 지금 라인이 괜찮아요. 내공이 출발해서 코너를 돌렸을 때 첫 번째 노란 공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라인이거든요. 네. 이제 미세한 방향성만 본인이 더해주면 되는데요. 자, 최종 선택은 3뱅크샷. 좋아요. 득점. 네. 손준혁 좋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 순간 잘 넘어갔습니다. 이 타임아웃까지 사용해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고 좋은 선택 잘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최종 선택이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횡단을 시도하고 싶어 했으나 키스가 빠질 길이 없었어요. 없었고 되돌아오기도 너무 애매했고요. 그래서 확실한 3뱅크 샷을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면서 정말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값진 득점. 그러면서 연속 득점. 본인도 이제 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어깨 힘이 조금 풀릴 겁니다. 타임아웃을 선택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득점을 못하면 약간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좋아요. 손준혁. 안으로 감겨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살짝 파시네요. 예, 회전력이 살짝 부족하네요. 예. 들어갔더라면 더 갈 수 있었던 네. 손준혁이었는데요. 지금의 대회전 야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로크의 품질인데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있어서 안으로 계속 감겨줘야지 이게 맞는 공이거든요. 예. 회전이 조금씩 풀리면 마지막에 점력이 퍼져버립니다. 뒤에 고준성 선수와 박정호 선수도 같이 보고 있네요. 네, 예. 뭐 자기 경기가 하지 않는다고 방에 들어가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기장에 남아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한국 선수들을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리고 이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연습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공의 움직임을 눈에 익히고 있는 게 정말 좋은 모습이죠. 자, 3초 남은 상황에서 득점 실패. 네. 도인인 공타. 자, 이러면 다시 기회를 넘겨받은 손준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앞서 고준상 선수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1승을 추가하면서 두 번째 주자 손준혁. 그 박정호 선수 그룹은 앞서 네덜란드 선수 2명과 한 조를 이뤘는데 양 선수가 0.4대를 쳤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 네. 손준혁. 이 챔피언을 남녀 뭐 챔피언을 모두 보유한 나라에서 거의 주니어라고 보기 힘든 이런 기록들을 보여줬죠. 예. 그룹별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손준혁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 D조가 정말 센 조고, 네. 박정훈 선수는 좋습니다. 다음 그런데 경기에 기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손정 선수가 지금 에버리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동률들을 이루었을 때는 에버리지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그렇죠. 예. 공격적인 경기를 통해서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입이 반짝반짝 마릅니다. 예. 본인의 평소 기량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강한 스트로크. 키스가 나면서 역시나 득점 실패. 연속 3이닝 공타입니다. 셀레벤타스. 공 기회가 왔는데요. 예.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득점을 위해서 편안한 두께를 쓰게 되면 빨간 공이 단 장장으로 이동해서 노란 공을 때리는 라인이거든요. 그 키스를 피하려다가 터무니없는 실수가 나옵니다. 짧아지거나 너무 짧아질 확률이 크죠, 사실은 지금. 그래서 완전히 두껍게 맞춰서 키스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사실은 지금 좋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돌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어요. 돌리는 안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손정욱 선수가 공이 쓰자마자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함정을 충분히 읽어내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함정을 피하는 방식이 지금 어려웠죠 지금.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키스를 빼지 못했었던 손준혁. 일목적공을 돌리기 위해서 두께를 편한 두께부터 얇게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10대 6. 손준혁도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셀레벤타스는 잠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 지금 횡단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데요, 사실은. 강해요. 너무 강해요. 예. 이런 강한 네. 득점 없습니다. 이 횡단을 참 이 많은 동호인들이 잘 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횡단이 어떤 뭐 기술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횡단은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트로크 품질에 대한 결정체예요. 일목적공을 타격한 뒤에도 내 공의 성질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남아 있으려고 하면 스트로크의 품질을 일단 매우 키워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군요. 네. 예.
보통은 일목적공을 맞추고 쿠션을 원 쿠션, 투 쿠션을 통해서 내공의 회전력, 전진력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예, 조금이라도 더 유지시키려면 내 스트로크의 품질이 매우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보통 그래서 이 횡단이 주특기다, 횡단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보면 대부분 스트로크가 매우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좁은 공간에서 옆으로 돌리기 깔끔하게 풀어내고 있는 손준혁. 두 이닝 공타 이후에 한 점을 풀어냈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에 먼저 도착을 하면서 25점째에서 13점 이후에 브레이크 타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까다로운 공입니다. 네, 까다로운 공이에요. 예. 네. 간간히 좀 실수가 나오고 있는 손준혁인데요. 괜찮아, 지금 매우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 저 바깥 돌리기 뭐 단순한 공이 아니냐 하는데 매우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두께로 치어서 라인만 맞추게 되면 일목적 공이 절묘하게 이목적 공으로 향하는 이런 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두껍게 맞추면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잘못 고르면 득점이 안 되죠 전혀. 예. 셀레벤타스. 자, 여지없이 키스가 나죠. 네. 방금 손윤혁 선수가 쳤던 똑같은 공입니다. 손윤혁 선수는 무리하게 더 두껍게 키스를 알고 두껍게 맞췄고요. 지금 셀레베타트 선수는 득점을 위해서 편한 두께를 쓴 겁니다. 라인은 맞았지만 일목적 공이 절묘하게 이목적 공으로 가는 그런 라인을 거쳐져 있습니다. 연습이 정말 많이 돼야 되고 평생을 연습해놔도 실수가 나오는 그런 공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구란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들이 있는데 특히나 바깥 돌리기, 옆 돌리기는 평생 정복이 안 되는 공이에요.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준혁도 한번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길게 다이렉트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공이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안으로 돌리기 길게를 시도를 회전을 조금 많이 주는 모양을 보니까 다이렉트로 가나요? 손준혁. 자, 길게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득점. 네, 해냈습니다. 풀어냈습니다. 네. 잘해냈어요. 네, 저 같으면 저 두께 회전을 많이 써서 저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안으로 돌리기를 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스트로크에 자신이 있는 손준혁 선수는 길게 득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를 보다 보면은 손준혁 선수가 풍기는 풍채, 분위기, 듬직함 이렇게 잘 성장만 해준다면은 정말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당구를 치기에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통해서 공에 대한 감각도 매우 좋고요. 승부욕도 좋고 체력도 좋고 모든 게 당구를 잘 치기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지금의 뱅크샷도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연속 득점. 그리고 이 3쿠션이라는 경기는 끊임없는 이 1대1 승부거든요. 이 승부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평소에 보면 항상 보여요. 네. 당구를 너무 재밌어 합니다. 엄청난 당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손준혁. 실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배치. 키스 빠졌습니다. 일단 위험은 했지만 잘못 쳤어요. 네. 짧게 들어가면서 이번 이닝에 13점 마무리하고 있는 손준혁.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공을 대회전을 돌리고 두꺼운 두께니까 내공 회전은 증가하고 그래서 길게 떨어져야 되는데 두께에서 실수를 해버렸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에 13점 올라갔고요. 이어서 셀레벤타스. 시간을 굉장히 오래 쓰는데요. 네. 예. 항상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큐를 냅니다. 내공이 구석 쪽에 바짝 붙어 있었던 가운데 길게 돌리면서 득점.
약간은 까다로운 대전이었는데 네, 득점을 잘했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이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 밀리게 되고 길게 빠져나가기 딱 좋은 공인데 스트로크를 잘 사용함으로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이닝 공타였고요. 6번째 이닝 만에 오랜만에 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셀레벤타스. 현재 에버리지가 4점대가 나고 있습니다. 0.4점대, 0.4. 두께를 살짝은 얇게 쓰면서 간결하게 커트시키고 큐의 무게를 오히려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비키치기가 가능한데 사용하지 않네요. 예. 이것도 뭐 키스를 빼면서 칠 수 있습니다. 살짝 밀어넣고요. 회전력을 조금 많이 살려야 되죠. 득점. 회전을 사용하는 모습이 조금 거칠어요. 거칠고 힘으로 회전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스트로크의 품질에 있어서는 손준혁 선수를 사실 따라오기 힘든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좀 많이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죠? 네. 예. 두 점을 붙여가면서 다음 공격. 네, 딱딱하죠. 예. 조금 더 팔로우를 유지를 해주면서 회전력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힘으로 임팩트에 의해서 회전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자, 이제 손준혁 선수의 차례인데 에버리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1점 아래 0.812. 왜냐면 보통 어떤 한 경기 무가 나오는 경기에서 이 세 명이 다 1승 1무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한 번씩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서 에버리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잘 치든 못 치든 상관없이 끝까지 득점 위주의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곧바로 득점. 한 점 추가하고 있는 손준혁. 자, 그리고 다음 공의 배치가 궁금한데요. 손을 바꾸면서 자세는 많이 불편합니다. 자, 저 자세 나와주면 참 좋은 공인데요. 왼손으로 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자, 반대손 장갑을 끼면서 그렇죠. 결국은 선택을 하죠. 예. 아예 본인- 두껍게 밀고 들어가도 되고요. 두껍게 완전히 밀고 들어갔을 때 왼손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아하. 자 완전히 안 되네요. 네. 살짝 반대손으로 치는 순간 흔들림이 조금 있었는데요. 본인도 치는 순간 고개를 떨구면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전을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거의. 차라리 왼손이니까 조금 힘이 안 나올 걸 감안해서 얇게 한번 어렵지만 들어가 보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4대 8의 스코어. 목적구들이 나란히 붙어 있고요. 셀레벤타스. 뱅크샷 갑니다. 포쿠션 득점. 어허. 완벽하게 중앙을 가르고 힘도 잘 썼어요. 예. 다음 공 저런 공에서 수준급의 선수들은 저 중앙을 갈랐을 때 힘의 배합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부드럽게 잘 쳤습니다. 네. 벌려놓긴 벌려놨는데. 자, 기회를 맞았어요. 예. 셀레 벤타스 선수는요. 밖으로 돌리기. 1족구를 살짝 두껍게 밀면서 가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내공이 길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두껍게 살짝 들어가면서도 너무 길어지는 걸 제어를 잘 했네요. 예. 포쿠션으로. 그리고 빨간 공이 보이면서 비슷한 배치. 연속해서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셀레벤타스. 자, 본인의 스트로크 품질을 최대한 살려서 한 3분의 1 정도로 두께를 쓰면서도 완전히 길게 갈 것인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공에서 스트로크 품질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볼까요? 좋아요. 아, 연속해서 석점. 저런 공은 사실은 이 두께로 승부를 하는 공이 아니거든요. 두께는 예민하게 쓰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안한 두께 안에서도 길고 짧음을 조절해낼 줄 아는 게 공에 대한 이해죠. 예. 스트로크 품질이 돼야지 그런 공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준급에 어느 정도 이해를 완벽히 하고 있는 셀레벤타스. 아, 선수들 공에 대한 컴플레인이 네. 많아요. 심판 오늘. 지금 세 번째인데요. 예. 네네네. 서로 이런 것도 좀 타이밍을 봐가면서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뭐 신경전까지는 아니고 어. 후회를 남기지 않고자 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음. 꼼꼼함. 그죠?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한 조건이 있는데 참고 쳤을 때 득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이제 후회가 남거든요. 아. 그런 이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꼼꼼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거죠. 지금은 흰색 공 손준혁 선수의 수구에 완벽히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가끔 보다가 경기 후반 막바지에 공을 닦으면서 내리 장타가 나오면서 경기를 끝내는 선수들 많잖아요. 보통은 남의 공에 닦아달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일목적으로 겨냥했을 때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 참가 실수가 있죠. 엄청 선수들이 멘탈적으로도 예민하기 때문에 가는데요. 넉 점 추가. 옆으로 돌리기 5 쿠션. 자, 얇은 두께에서도 내공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사력을 다함이 느껴집니다. 예. 지금 쫓기고 있는 손준혁. 엄청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 성인들의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 대 선수의 이 긴박감이 느껴지는데 이 주니어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이 보호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따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1대1 경기가 아니라 한 3대3, 5대5 이런 경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뒤에서 보호자들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하는 것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바라보거든요. 맞아요. 가끔 전 선수들 보면은 두 분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인데 네. 막 다섯 명은 막 이모부, 고모부 다 온 것 같아요. 대가족 단위도 많습니다. 손준혁이 근데 지금 문제예요. 14대 13까지 지금 한 점 차까지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네. 상대가 잘 치고 이런 거에 흔들릴 만한 선수는 아닌데 본인의 기량을 10분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불만이 올 건데 그걸 이제 짜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의 이제 집중력을 더 높이는 이런 수단으로 삼아야지 이 본인의 경기 내용에 불만으로 인해서 본인이 짜증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절대. 예.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의 샷은 손준혁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 네.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갔긴 갔는데 네, 이 마지막 선수의 순간에. 스트로크 품질이 약간 딱딱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부드럽게 회전력을 부드럽게 살려놓았으면 이 공이 빠질 데가 없는 공인데 다행스럽게도 짧게 빠졌습니다. 예. 자, 뱅크샷인데요. 일목적 공을 살짝 보내놓고 두께를 쓰면서도 키스를 제거하고 나가야 되는 공입니다. 자, 더 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택이 얇게 먼저 가려고 했나요? 지금 일목적 공을 살짝 먼저 보내면서 득점하려면 저렇게 강력한 타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공을 약간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뭔가 약간 느낌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손준혁 선수로 보이는데요. 스코어 한 점 차. 셀레 벤타스 선수 역시 같이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됩니다. 자, 두꺼운 두께를 사실은 지금 조금 써야지 편하거든요. 어떤 예. 식으로 공략하는지 보겠습니다. 세이프티를 노리면 살짝 얇게 맞추겠죠? 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득점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와. 지금의 세워치기. 동점이 됐어요.
여기서 역전까지 간다면은 더욱더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슬레벤타스의 상황인데. 지금의 이 상황. 지금 까다로운데요, 공이. 예. 빗개치기 길게 들어가야지 맞는 상황인데요. 안으로 돌리기, 대전을 시도하고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가서는데요. 네. 득점. 셀레벤타스가 역전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손준혁 선수가 본인 스스로 마음을 좀 잘 추스리면서 좀 짜증 안 내고 본인의 경기력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게 뭐 표정도 그렇고 뭐 짜증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요. 네, 본인의 기회가 오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이닝에 2점. 또 그 이상 가나요? 자, 더블 쿠션. 예. 초이스 너무 좋았어요, 지금. 단단히 네. 활용을 하면서 초이스가 너무 좋았어요. 경기 중반부에는 좀 침체기가 길었는데 최근 이닝에서 순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셀레벤타스예요. 지금은 이제 바깥 돌리기 대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기에는 이제 득점에 대한 어려움이 키스도 그렇고 많았거든요. 더블 쿠션으로 멋진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공 계속 괜찮아요. 살짝 두꺼운 두께를 밀어내면서 회전력을 살려야 되는 공인데요. 얇게는 되는 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짝 밀어놓으면서 회전력이 사라지는 품질이 빠집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공이죠. 예. 자, 이번 이닝에 석점을 붙여가면서 셀레벤타스가 16득점. 이제 양 선수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손준영 선수가 좀 생각 정리를 잘하고 후반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희 감독이 같이 동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면서 타임 시간을 잘 보내고 후반전에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자, 16대 14, 17이닝 소화. 손준영 선수의 에버리지가 0.823, 셀레벤타스의 에버리지가 0.94이 나왔었던 두 선수의 전반전이었고요. 잠시 후에 양 선수의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헤이르 휘오바르트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13회 세계 주니어 3쿠션 선수권 대회 첫째 날 예선전 경기 허혜령 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경기 손준혁 선수가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반전에는 스코어상으로 2점을 뒤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상외로 손준 선수가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반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 중반 14점부터 공타 이닝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 약간의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네, 선수들이 이 경기가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기들이 1점 중반대 이상에서 경기들이 끝나는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선수들의 우승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주니어 선수들의 경기력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4대의 테이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빨리 끝난 경기 이닝이 16이닝에 마무리가 된 경기도 있거든요. 네, 손준혁 후반전 시작의 첫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횡단샷 지금 매우 까다로운 횡단샷이었는데 성공을 잘 했습니다. 네. 자, 몇 분간의 휴식 이후에 매서운 눈빛으로 후반전 첫 번째 큐를 내봤었던 손준혁. 한쪽으로 저렇게 치우쳐져 있는 횡단은 언제나 어렵거든요. 네,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까지. 자, 두껍게 밀어내고요. 3쿠션 득점. 노란 공의 위치가 자, 후반전의 첫 번째 이닝에서 동점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손준혁. 16대 16. 노란공을 얇은 두께로 들어가면서 득점의 라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약간 까다롭나요? 라인은 충분히 있죠. 오히려 이제 넘어갔을 때 완전 포쿠션으로 길게 칠 것이냐 다이렉트로 노릴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이거 버리네요. 네. 세워치기로 들어가나요? 옆돌리기 바깥 돌리기 완전히 길게 들어가나요? 큐미스가 납니다. 네. 예, 첫 번째 선택이 괜찮았는데요. 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아쉬운 큐미스. 이 두 번째 선택에서 이제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꼭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전반전에도 셀레벤타스가 큐미스가 한번 있었는데 손준혁도 큐미스. 오늘 심판이 공을 4번째 닫고 있습니다. 네. 네. 16대 16. 18이닝째 진행. 25점에서 양 선수가 나란히 이제 9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후구는 셀레벤타스가 노란색 공 갖고 있고요. 공들이 이렇게 클로즈업 했을 때 공들의 색깔이나 이 새하얀 공들이 참 예쁘게 보여요. 예전에는 저렇게 이제 지금은 파란 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아예 점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불과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점 없는 공을 사용해서 득점의 유무 판단이나 회전의 이제 강약 정도가 이제 구별이 안 됐었거든요. 예, 예. 이제 점이 있는 이제 공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 점에 이 모양을 내서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공이 항상 예뻐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점이 생기면서 네. 엄청난 편의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점이 이제는 이제 그 점이 진화를 해가지고 약간 삼각뿔 모양으로 이렇게 점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이 공의 형태가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더 잘 보여요. 발전의 발전 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게 스포츠도 과학기술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장비가 발전하면서 이 그렇죠. 선수들의 에버리지도 같이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각을 잡았었던 손준혁. 뭔가 또 위험성이 보이나요? 네, 지금 뭐 위험성이 많죠. 저 일목적공의 키스를 교차해서 빠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빠지면서 정확하게 득점. 네, 좋습니다. 제역전. 이렇게 나란히 가면은 좀 불안하고 네, 한번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이닝이 한두 번 정도 왔으면 좋겠거든요. 분명히 앞서
그런 기회는 있었는데 살짝 아쉽게 빠지면서 팽팽한 경기 스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공이 절묘하게 쉽게 오지 않아요. 득점을 한 이후에 함정들이 있는 공이 계속 옵니다. 이 손준호 선수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선택이 계속 조금은 쉽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도 얇게 맞으면서 뒤쪽 공간까지 네. 지나칩니다. 공이 지금 이 손준호 선수가 크게 잘못 친 공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 두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키스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안에서도 짧아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짧아졌죠. 네. 조금 더 두꺼웠으면 득점은 편하지만 이제 키스였죠. 괜찮아요. 끝까지 들여다봤었던 손준혁. 본인이 판단을 크게 잘못하거나 큰 오차가 있어서 실수만 안 나면 돼요. 네네. 네. 자, 현재 에버리지가 0.894가 나오고 있는 손준혁. 지금은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타임아웃이었습니다. 네, 경기 후반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임아웃을 사용해도 괜찮죠. 예. 그렇죠. 가급적 뭐 하나 정도는 끝까지 남겨놓는 게 좋은데 이제는 남은 점수 동안 이 선수가 지금 셀레베타 선수가 빠르게 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이 타임아웃을 벌써 다 사용하면 한 번 정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벌이 굉장히 긴 선수군요. 네. 미스트록도 많고요. 예. 괜찮게 친 것 같은데요. 내공을 먼저 보내면서 다가섭니다. 그리고 득점. 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손준혁. 네. 17대 17 동점. 상대가 지금 매우 끈적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들에 비해서 이닝이 길지 않은데 이닝은 어떻게 보면 더 짧은데 경기는 훨씬 더 지연되고 있죠 지금. 이런 스타일의 선수 상대하는 선수는 좀 힘든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손준호 선수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상대의 이런 스타일들에 대한 신경을 사실은 안 써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셀레벤타스도 이번 이닝에 한 점을 붙였습니다. 17대 17 동점에서 이제 양 선수가 똑같이 8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자, 빠른 시간 안에 에버리지도 높이면서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앉아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장타가 필요합니다. 손준혁 좋습니다. 완벽한 득점. 저런 힘든 상황에서 저런 공격 참 정말 큰 스피드를 사용해야 되는 공격하기 싫을 텐데 예. 과감하게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완벽한 걸어치기 성공으로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준혁. 다시 한 점의 리드를 챙기면서 자,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이 매우 괜찮죠. 예. 일목적공을 처리를 조금만 잘하면 이 5점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이 풀리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란 공 구석 쪽으로 내려갔고요. 좋았고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맞느냐가 문제인데요. 잘 네. 맞아줬어요. 네, 잘 맞아줬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손정호 선수는 일단은 이 주니어 클래스를 벗어난 선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노릴 줄 알죠. 빨간 공 맞는 것도 좋았고요. 노란 공의 위치가 너무 좋게 형성이 됐어요. 네. 바꿔 돌리기 대회전. 대회전이 아니죠. 바꿔 예. 돌리기 직접 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껍게 먼저 밀어 놓으면서도 득점을 해냈습니다. 석점째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노란공이. 네. 살짝 조금만 더 가면 더 편합니다. 뜨게 돼 있네요. 네. 예.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손준혁 선수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서고 있는 손준혁. 긴장이 됩니다. 셀레벤타스.
대회전으로. 자, 초이스는 좋았어요.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길게 들어갔습니다. 예, 좋아요. 넉점. 자, 이번 경기 하이런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장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그 걸어치기 샷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렇죠. 역시 경기 막판에 이 승부사다운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손준영입니다. 안으로 돌리기 대전을 칠지 비껴치기 길게 시도할지 둘 중에 하나를 잘 정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 넉점. 비껴치기 길게 들어가죠. 자, 얇은 두께에서 빠지지 않도록 회전을 억제를 했는데요. 부족하네요. 네. 결국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고려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이번 이닝은 정말 값졌어요. 네, 의미 있는 이닝이었죠. 득점까지는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상대 선수의 득점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히 생각했었던 손준영. 살짝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는 선점을 했습니다. 이번 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와. 셀레베타 선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저런 또 과감한 공격을 해내는 매력이 있네요. 손준혁이 한번 치니까 보란 듯이 예. 셀레 펜타스 선수 역시 멋진 샷을 구사를 합니다. 지금 이 이닝을 넘겨줬으면 셀레베타 선수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예. 연결을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스코어에서 멋진 샷 이후에 손준혁은 석점을 붙였고 셀레 펜타스 일목적공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쇄공 자, 일목적공 처리가 됐고요. 빠졌고요. 득점까지. 네. 이 바라보는 시야는 굉장히 넓은데요. 네. 예. 그 사이로 뽑아냈습니다. 자, 예선 첫 경기부터 손준혁 선수가 이런 정말 박빙의 길을 펼치게 됩니다. 이 셀레 펜타스가 역시나 실력자인 게 앞서 첫 번째 경기 고준상 선수는 좀 무난하게 첫 승을 챙겼었거든요. 손준혁 선수 적응하는 시간도 적었고 첫 경기에 부담감 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정말 힘겨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인이 좋아요. 예. 자, 득점. 손준혁이 치니까 나도 친다. 네. 계속해서, 계속 따라 붙네요. 이 상황에서도 멘탈도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공 매우 어렵거든요. 예. 얇은 두께에서 회전이 조금만 많거나 적으면 길거나 짧게 빠지기 딱 좋은 라인인데 득점을 위한 당점의 조절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스코어 한 점 차. 횡단. 이 스트로크의 품질은 좀 떨어져요. 이 예. 횡단이 내려가는 모습이 벌써 맞았어야 되는데 맞지 못하죠. 네. 뭔가 약간 딱하면서 가벼운 느낌이. 네. 공이 들었는데요. 전진력이 잃어버리죠. 자, 어찌됐건 다행입니다. 역전까지는 내주지 않았었던 손준혁. 21대 20 한 점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셀레 벤타스가 경기 막판 후구를 갖고 있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손준혁 선수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예. 5점 이내에서 3점 이내에서 특히 끝내면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비기게 되면 이 앞에 셀레베타 선수가 에버리지가 매우 좋았거든요. 네. 이게 이게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네, 내려오면서 맞았어야 되는데 네. 이걸 손준혁 선수가 큐를 휘두를 정도로 아쉬움을 드러내는데요. 지금의 샷은 엄청 좀 치명적인데요. 네.
아, 노란 공을 가운데 두고 코너 돌아서 빠져나왔던 내공. 귀가 빨개졌어요 지금. 예, 예. 자, 팽팽한 승부. 셀레벤타스. 자, 이건 없어요. 네. 넘어가죠. 자, 세이프티까지 고려한 공격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실수했습니다. 지금 네네. 일목적 공을 조금 더 안 올려보내고 내공을 이제 밑에 놀게 하는 공격을 약간 세이프티적인 면이 강한 공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예.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힘을 좀 더 내볼까요? 아직까지 뭐 앞서 있습니다. 한 점 차이긴 하지만. 이 경기가 뭐 손주영 선수의 승리를 뭐 당연히 확신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리그전이고 무승부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현재 에버리지가 좋지 않고요. 자, 얇은 두께서 회전이 빠지면 안 됩니다. 회전이 못 들어갔어. 예. 네, 들어가네요. 네, 다행입니다. 살짝 불안했는데. 네, 네, 네. 아, 괜찮았습니다. 예. 저희 마음이 불안했던 거지. 손주영 선수는 완벽하게 쳤던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네, 긴장을 네, 해서 그런 네. 걸까요? 예. 네, 네. 괜찮았어요. 예, 예. 괜찮았어요. 잘 들어갔네요. 위에서 보니까. 이제 나머지 석점. 야, 투뱅크 샷이 회전을 사용하지 않으며 쓸 때는 어렵다는 이 판단이 들었네요. 회전을 사용해서 왼쪽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음 공도 괜찮아지죠? 자, 파고드는데요. 좋습니다, 득점. 네, 잘 네. 파고들어 샀습니다. 회전을 주지 않아도 되는 투뱅크 샷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입사각 반사로 편하게 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을 주지 않고 투뱅크 샷을 시도하게 되면 내공이 튀겨져 나간다는 이 판단을 한 거죠. 예. 회전을 충분히 살리고도 각을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아, 정말 엄청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판단 잘했어요. 잘 풀어냈습니다. 네. 예. 대범한 판단 정말 잘했습니다. 아, 어떻게 그 공간에서 투뱅크샷 완벽하게 구사를 했고요. 현재 1무 승점 1점을 갖고 있는 셀레벤타스. 이 당구가 에너지 소모가 정말 큰 스포츠입니다. 예.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셀레페타 선수 큐미스가 지금 이번 경기에 두 번째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2번 나왔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다섯 점이 남아있는 셀레벤타스. 득점의 확률이 매우 큰 공이긴 한데요. 웬만한 키스도 없는 공이에요 이거는. 걸어서 들어가더라도 키스가 없습니다. 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잘못 키스는 쳤어요. 없었습니다만 공의 모양이 매우 좋지 않아요. 사실은 얇은 두께에서 부드러운 스트로크 충분히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트로크가 딱딱하면서 그런 기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어렵게 길게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차이가 굉장히 컸었고요. 역시나 뭔가 힘에 붙이는 모습의 셀레벤타스. 스트로크의 품질의 차이나 공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량의 차이는 느껴지는데요. 예. 자, 2점을 남겨놓고 있는 손준혁. 말씀해 주신 대로 셀레벤타스가 후구 초구 배치에서 석점 이상은 무조건 좀 뽑아낼 확률이 높은 가운데 네. 그 안에 끝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하. 손준혁 공타.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손준혁의 모습. 마무리 2점이 정말 안 풀려도 안 풀리네요. 셀레펜타스 선수에게도 이번에 다행스럽게 공이 매우 까다롭게 섰습니다. 예.
이번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손준혁 선수가 1승을 하면은 셀레 벤타스 선수는 1무 1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두 번의 경기를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뱅크샷. 이 공이 또 들어가네요. 끝까지. 멋진 샷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부드럽게 들어가면 이 사이로 빠질 수가 있는 공이었는데 힘도 좋았고요. 풀어준 상황인가요? 풀어준 상황 같은데요. 이 공을 이제 각자의 위치에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예. 위치 한번 볼까요? 대전이 나오나요? 빨간 공 바깥 돌리기가 나오느냐요? 약간 복잡한 상황인데요. 예. 약간 뭐 이 공이 맞아 있다 이런 공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도 잘 보이진 않지만 야, 이거 들어가면은 다시 23대 22 한 점 차. 일목적 공을 흰 공으로 잡았고요. 일목적 공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내 공의 득점의 라인을 잡기가 마냥 쉬운 공은 아니죠. 공 두께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보내고요. 이 안에서 회전 벌어지죠. 이걸 못 잡았네요. 예. 이 두꺼운 두께에서 내 공의 회전력의 변함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일목적으로 저렇게 처리하는 순간 내 공의 회전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3에서 프로 넘어가는 선이 매우 길다는 걸 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다시 막바지의 기회를 넘겨받은 손준혁인데. 자, 빨간 공 바깥 돌리기를 끌어서 칠 자신도 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빨간 공이 이제 노란 공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짧게 치기에는 약간 모자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짧게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안으로 돌리기 짧게 네. 먼저 보내놓고 밀렸어. 회전 많아요. 이것도 회전이 많아요. 지금 이제 두꺼운 두께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짧게 돌리기 위해서는 오른쪽 회전을 많이 사용 안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른쪽 회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포에서 리브 샌드각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상당히 불리해지겠죠. 예. 마지막에 너무 아쉬운데요. 두 점을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손준혁. 야금야금 추격을 하고 있는 셀레벤타스. 이 경기가 손준혁 선수가 사실 뭐 0.99 정도로 엄청나게 저조한 경기는 사실은 아닌데 예. 셀레벤타스 선수의 인터벌이 매우 길면서 경기가 길어지고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4초, 3초. 시간 정말 빡빡하게 사용하네요. 예. 네. 이게 타임아웃이 없거든요. 네. 본인도 아는데 막 3초, 2초 남겨놓고 큐를 냅니다. 그래서 현대당구는 사실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원시원하게 공격하는 스타일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을 빡빡하게 사용하는 선수들은 이 현대당구의 규칙이 타임아웃이나 시간을 여유있게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고 빠른 시간에 치는 연습을 해야지 현대당구에서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만 인터벌 하니까 딱 한 선수가 떠오르네요. 네네. 손준혁. 자, 최대한 얇은 두께에서 슬로우로 갈지. 옆으로 돌리기. 좋아요. 이제 나머지 한 점 남았고요. 자, 지금 가급적 이번 이닝에 끝내야 됩니다. 네. 셀레 벤타스 선수의 기량으로 초구를 4점을 치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자,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히 끝낼 필요가 있는 손준혁. 그리고 이 경기를 혹시나 비기게 되면 에버리지 상으로 손준혁 선수가 사실은 현재 3위가 기록돼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첫 경기 무승부를 거둬도 1.31호로 나왔으니까 네. 그분부터 조금 불안했는데요.
5초. 한번 갑니다. 예, 한번 예, 가야죠. 가야죠. 이제 다 가야죠. 됐으니까요. 예. 이제 충분히 가도 됩니다. 이게 한번 남은 거에 크나큰 장점이죠. 예. 마지막 한 점 남았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 일목적 공이 노란 공 뒤쪽으로 살짝 먼저 지나가고 내 공이 득점할 타이밍이 살아있는 공이에요. 자, 3. 이렇게 힘들죠. 예, 이렇게는 앞쪽으로. 힘들죠. 한 점 추가. 야, 키스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잡아냈는데 힘들었네요. 24대 21에서 셀레벤타스가 넉 점이 남아 있고 지금 여기서 한 2점 이상만 치게 되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지금. 초구 배치 이후에 한 점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이닝에 몇 점을 칠지. 자, 안으로 돌리기 대전 선택했습니다. 대전이 아니라 길게 치는 거죠. 포쿠션으로. 안으로 3 4 넘어갑니다. 자, 공타.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셀레벤타스 선수 역시 뭐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야, 마지막 남은 1점에 맞아 있는 공은 나오지 않네요. 예. 뭐 지금 경로는 매우 많습니다. 빨간 공 비키치기 길게, 노란 공 안으로 돌리기 길게 다양한 경로는 있는데 정확해야 되는 공입니다. 조금이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득점 되기가 매우 어려운 공이죠. 자, 노란 공 예. 끌어서 바깥 돌리기 들어갑니다. 노란 공 끌어서. 자, 일목적 공을 두껍게 먼저 보내놓고 내 공은 천천히 가야 되죠. 회전력이 많아요. 많아요. 넘쳤습니다. 이게 넘치네요. 참 저런 걸 반복적으로 놓치네요. 일목적 공을 두껍게 맞출 거고 내 공 회전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여유 있고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가도 충분한 공인데요. 예. 힘이 강해요. 네, 본인의 힘을 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풀려도 정말 풀리지 않는 손준혁의 경기력. 자, 비키치기 대회전 들어가나요? 다이렉트로 끌기는 쉽지 않고요. 비키치기 대회전의 공이 너무 좋네요. 네, 일목적 공과 내 공이 키스가 아니면 득점입니다. 이거는. 자, 갑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자, 키스도 빠져나가나요? 키스가 어우, 이 가까스로 키스만 빠지면서 아니면, 득점. 한 포인트 가져가면서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 연속 포인트 득점 여부가 절묘하게 키스가 빠지면서 자, 지금의 공의 형태가 사실은 이게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어차피 두껍게 쳐야 되고 상단의 영향으로 길어지게 만들기에 어려운 공이 아닙니다. 전혀. 풀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가운데 엄청나게 높은 공입니다. 예. 네, 못 옆으로 치기가 돌리기. 사실은 이 정도 선수의 기량에서는 못 치기가 더 힘든 공입니다. 예. 손준혁 선수에게 저런 공이 한번 왔었어야 되는데 오지 않네요. 네. 옆으로 돌리기 길게 뽑아내면서 24대 23. 예, 상대 선수의 공을 보고 있지 못하죠. 예.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비우고 있고 본인의 기회가 반드시 한 번 올 것 같아요. 왔을 때 일단은 끝내야 됩니다. 뭐 무승부면 좋지 않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일단은 예. 끝내야 됩니다. 자, 그 기회가 지금 넘어올까요? 자, 지금 짧죠? 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족하죠. 네. 야, 왔어요. 여기서. 그렇지만 차분히 지켜봅시다. 이 순간 아무리 쉬운 공이라도 이 가슴의 떨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차분해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 쉬운 공이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손준혁 선수에게는. 너무 불편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가지 않고. 옆돌리기. 바깥 돌리기. 이 두 개 다 있는 공인데 사실은 옆돌리기가 맞는 공이에요. 옆돌리기가 맞는 공인데
옆돌리기는 이제 파워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절제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손준혁의 마지막 남은 한 점. 옆으로 돌리기. 풀어냅니다. 네, 끝냅니다. 끝냅니다. 일단은 본인의 끝냈습니다. 힘겹게 정말 어렵게 마무리를 네. 지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보는 저희도 네, 너무나 네. 긴장이 돼서. 지금 옆돌리기가 당연한 공인데 예, 예. 아주 부드럽게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강하게 치는 뒤돌리기를 바깥 돌리기 보게 되잖아요. 예, 예. 자, 일단은 끝냈습니다. 이제 2점. 2점인데요. 운명의 자, 2점. 2점. 이제 초구의 품질이죠. 예. 셀레벤타스 선수가 이제 연습이 충분히 돼 있고 초구를 좋은 품질로 풀어내게 되면 2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 초구를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만드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초구를 풀어내고 그 공 서는 게 중요한데요. 네. 후구 셀레벤타스 2점. 일조구 방향성은 괜찮고요. 예. 일단은 맞았고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퍼펙트하게 쳤습니다. 네. 야, 이 후구에서 이 초구가 저렇게 퍼펙트하게 치기 쉽지가 않은데 예. 약간 뭐 살짝은 함정은 있습니다. 일목적공을 컨트롤을 살짝은 해야 되는데 키스가 아예 없는 공은 아니거든요. 일목적공을 살짝 보내면서 내 공이 짧게 들어오는 그런 공인데 시간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 혹시 길게 치려고 하나요? 얇게 맞추면서 예. 자, 운명의 마지막 한 점입니다. 도톰하게 두껍게 맞추면서 짧게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길게도 뭐 가능은 해 보이기는 한데요. 자, 길게 부드럽게 예, 마지막 샷 출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또 비깁니다. 또 비겨. 그렇습니다. 이 저는 긴 접전 끝에 이번 경기 양 선수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이러면은 이 그룹 D조에서 손준현 선수는 첫 번째 경기 1무가 됐고요. 셀레벤타스 선수는 예선전 경기 2경기는 마쳤습니다. 2무가 됐고요. 네. 잠시 후에 있을 손준혁과 프랑스의 파나이아 선수 같은 1무거든요. 사실은 이 손준혁 선수에게 뭐 패만 하지 않으면 불리한 건 없습니다. 손준혁 예, 선수가 예. 다음 경기에서 이겨버리면 무조건 조 1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와, 여기 그룹 D조 무승부 많이 나오네요. 네. 센 선수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 D조 25대25 동점 무승부 27이닝 양 선수가 나란히 에버리지는 0.925가 나왔고요. 하이런은 손준혁이 4개가 나왔습니다. 셀레베타스 선수 정말 끈질긴 경기로 이 손준혁 선수와 무승부를 이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을 졸였던 매 순간 어려움이 있었던 손준혁 선수가 다행히 패는 면하면서 마지막에 그 끝까지 따라붙었던 셀레벤타스 선수의 경기력도 대단했네요. 야, 셀레베타 선수는 근데 이게 지금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손준혁 선수가 우승 후보인 걸 알아요. 네네. 무승부로 이렇게 좋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준혁 이런 모습이 선수는 나오는 거죠. 오히려 무승부인데도 고개를 숙이고 진 듯한 이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게 그 네. 차이입니다. 예. 자, 괜찮습니다. 손준혁 선수가 다행히 패는 없이 무승부 승점 한 점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예선전 남은 경기 프랑스의 맥심 파나이아 선수 대결에서 이기면 되니까요. 네, 그 경기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3회 세계 주니어 3쿠션 선수권 대회 우리 손준현 선수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무승부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의 경기 중계방송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허일영 위원, 저는 캐스터 이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